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일요일 새벽 3시경이었죠. 헌정사상 초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많은 언론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에 대한 테러다, 일종의 폭동이다, 난동을 부렸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법부 유린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58년 7월 5일에 당시 좌파 정당이었던 진보당 사건의 조봉암 씨가 1심에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반공시대 200여 명이 대법원에 난입한 일도 있었고요. 가깝게는요, 1988년 12월 18일이었네요. 전남대 조선대 학생 300여 명이요. 전두환 이순자 부부를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광주지법에 난입해서 유리창 22장을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부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89년 6월에는요. 또 조선대학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습격해서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 씨가 당시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분풀이로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광주지법을 기습 점거해서 법원 3층 옥상까지 올라가서 반정부 구호가 걸린 플래카드를 내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농성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89년 이거는 이제 좌파 학생 운동권에 의한 법원 유린이었고요. 근데 엊그저께 있었던 일은 이른바 자유우파를 지향한다 하는 이런 쪽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 특히나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력 사태여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요, 오늘 뭐 중앙일보도 조금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초유의 이 법원 난입 이거는요, 그 배경에는 공수처와 민주당의 공수처와 민주당이 찜찜한 빌미를 줬다. 뭐 그런 기사가 하나 떴죠. 뭐 저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능력도 안 되는데 욕심만 앞서서 무리하게 이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 관할 법원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해서 받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거를 그냥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굳이 공수처에 이첩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이었죠. 이재명이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영장 기각 사유문이 600자였는데 어제 차은경 부장판사는 딱 15자였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 정도로 딱 15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왜 유독 현직 대통령인 이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 기소를 하느냐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폭력 사태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요. 폭력은 뭐죠? 자유와 법치의 적입니다. 암만 부당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요. 폭력에 대해서는 절대 자제해달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폭력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요. 이 폭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군중 심리가 작용해 갖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태라면은 하도 분노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서 또 이렇게 그런 그 과오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 서부지법에 대한 테러는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서부지법에 난입을 하면서 이른바 그 앞장서고 선동을 했던 유튜버들이 뭐라고 외쳤냐?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이건 혁명이고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외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입에 많이 올렸던 단어가 무엇이냐? 국민 저항권입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국민 저항권이다.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 옆에 있던 군중들을 선동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흔히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용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번에 이 국민 저항권을 꺼낸 사람은 정광훈 목사였다. 정광훈 목사가요, 지난주 토요일 18일 오전 점심 무렵에 광화문 집회에서요,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선포한다. 나는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다. 도대체 정광훈 목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선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18일 낮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한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법, 마포에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서 자통당 사람들이요, 서부지법으로 가자 하면서 서부지법으로 가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신 분들은 형사 처벌하겠다. 본인들이 수사기관 담당자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광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마포에 있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린 일인데, 이렇습니다. 국민 저항권. 그래서 이 국민 저항권은요,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라든가 서울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 다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적어 보십시오. 그쪽 세력이 만든 포스터인데요. 1월 19일 그러니까 그날이었어요. 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국민저항권 도보 대행진을 하자.
국민 저항권 도보대 행진을 하자 이런 거예요. 오후 1시부터. 그러니까 그 서울 서부지법의 폭력 난동이 3시간 만에 경찰 기동대에 의해서 진압이 됐는데 이거를 또 하자.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서부지법 정문 앞에 모였어요. 경찰 추산으로는 한 1,500명 정도 모였다는데 그 사람들이 걸어서 또 헌법재판소로 이동을 했는데 어제였죠. 헌법재판소에 다 가서 어떤 한 남성이 담을 넘으려다 월담하려다가 체포가 된 사건이 있고요. 또 어떤 남성은 빠루를 소지하고 있다가 또 검거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서의 난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저러한 나름대로의 이론 체계가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스러운 국민 저항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 난동이 아니라 성스러운 국민 저항권 행사다. 나름대로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저항권, 그들의 용어로 하면 이걸 했던 1월 19일 이거를요 4.19 혁명에 빗대서 119 혁명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그리고 또 119 자유항쟁 선언문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막 떠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쪽 분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경문 형태로 작성해갖고 지금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데, 자, 저기 보십시오. 우리 자유대한 국민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119 자유민주항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오후 10시 27분인가요? 그때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했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 4.19에 대해서도 4.19 민주항쟁 이런 표현을 쓰듯이 119 자유민주항쟁, 4.19 혁명, 119 혁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하단에 내려가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자유민주항쟁이 성공한다면 승리한 혁명의 이름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조속히 직무로 복귀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정을 정상화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군중 심리, 그 충동에 의한 그런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 뭐 이거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제공해주고 널리 확산한 장본인은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근데 정광훈 목사 이전에도요, 이 국민 저항권을 얘기한 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광훈 목사는 기독교 신자인데 정광훈 기독교하고 무관한 천공이라는 사람이요. 9일이었거든요. 1월 9일 날 본인의 유튜브에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본인의 유튜브 강의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종교는 다르지만 정광훈 목사도 천공과 똑같은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국민 저항권이 폭력 행사해도 된다. 이건 아니죠. 정말 궤변과 요설입니다.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라는 말도 저는 궤변과 요설이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런 식의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반문명적인 자유민주공화국의 책임 있는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이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정광훈 목사가요. 지난주 16일 목요일이었어요. 예.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요. 그 전날 15일 저녁 8시 무렵에 과천 공수처 앞에서 59세 남성이 갑자기 분신을 시도해서 3도 화상을 입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공수처 앞에서 분신을 했겠느냐. 이제 그분 한 분의 뜻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해서 일어나야 된다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이렇게 분신한 59세 남성처럼 생명을 던지겠다. 목사님, 저 생명 던질 각오 돼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수백 통이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있냐 하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제든지 죽을 기회를 내가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된다. 그냥 속된 말로 쓸모없는 죽음, 개죽음을 할 게 아니라 죽더라도 효과가, 임팩트가 있는,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달랬다 하면서요. 이런 행위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할 때는 그 시간, 그때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이렇게 생명을 던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목사 맞습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이 생명은 고귀하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그 죄악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금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날 정광훈 목사가 주임으로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에서요. 뭐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라는 걸 열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일장 연설을 한 건데 그때 또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25일, 25일.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18일 토요일마다 이제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여니까 여기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 1인당 5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원하겠다 하면서요. 50만 원씩 10배인 50만 원씩 주고 싶은데 요새 돈이 떨어져 갖고 일단 5만 원씩 드리고 전화비는 내가 다 대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다 연락해서 지금 한 동네마다 지금 1,000명씩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잘 안내해서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1,000만 명 모이면은 우리가 제2의 건국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수리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 제2의 건국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정광훈 목사 이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밑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김모 목사가 올라와서 현금을 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서 세 보고 이러지 말고 바로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길거리에 나가면 또 언론이 그거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 세고 그러지 말고 받은 즉시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지급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입니다. 5만 원씩. 그 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신 자살을 하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거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쯤 되면요. 어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태가 그냥 한 번 있고 끝날 뭐 그런 게 아니라 2차, 3차 그 유사한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 거의 사교 수준으로 사이비 종교 집단 사교 수준으로 이 사람들이 세뇌되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지금 폭력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어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는요, 법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요, 아주 엄벌하겠다, 일벌백계 하겠다. 그 다음에 직접 행동한 사람들 말고 교사 방조한 이들을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 지금 연행된 사람들은 총 86명입니다. 지금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고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그릇된 어떤 개념으로 그런 불법 폭력 행위를 하게 만든 그 사실상 교사를 한 것이죠.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 교사, 폭력 교사 뭐 이런 게 되겠죠.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요, 일단 지금 경찰에서 이 86명을 지금 분산 수용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특수건조물 침입죄, 공용물건 손상죄,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뭐 등등인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형법상의 소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이 교사범은요, 교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요, 똑같습니다. 이 정범, 실제 거기서 폭행을 행사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돼서 어차피 일부 이 폭력을 선동했던 극우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도 수사를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러한 그 폭력 난동 행위가 우파의 이름으로 다시 재발이 된다면 이 자유우파 또 보수가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사랑받기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